등록 성분은 우리가 조단백, 조지방이다, 조자가 붙은 거 많이 보셨죠? 도대체 조자가 뭐냐? 그래서 일단 사료가 이렇게 있으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말립니다. 말려가지고 나온 걸 우리가 건조물 또는 건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드라이 매터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시간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져요. 왜냐하면은 수분 함량이 75%인 습식사료하고 수분 함량이 10%인 건식사료의 단백질 함량은 만약에 수분 함량이 75%인 습식사료의 단백질은 10%다. 이 말은 수분 포함해서 10%란 얘기예요. 수분을 빼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건사료의 단백질 함량이 20%다. 수분 함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거의 20%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수분을 빼고 그 함량을 비교해야지만이 좀 더 객관적이다. 왜냐하면 물이 수분의 함량이 그 수치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영양소 함량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계산을 해야 된다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수분을 뺀 기준을 항시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질소량을 토대로 조단백 함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미노산이 이제 질소가 있는데 한 16% 정도가 질소예요. 단백질의 16%가 질소예요. 그 말은 16 곱하기 6.25를 하면 100이잖아요. 그래서 질소량 곱하기 6.25를 하면 단백질 함량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출한 단백질 양을 우리가 조단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특정 방식에 의해 가지고 산출한 양, 우리가 약속한 방법, 이 방법대로 산출한 양을 우리가 조단백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조는 영어로 크루드죠. 크루드는 우리말로 대충이란 뜻이잖아요. 대충. 그래서 대략 이 정도 함량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하는 그런 형태죠. 직접 평가한 게 아니고 측정한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질소량을 토대로 평가해서 나온 함량을 우리가 조단백 함량이라고 한다. 지방은 에테르 또는 이더에 녹잖아요. 그래서 이더 또는 에테르에 녹여가지고 발산되는 양을 우리가 조지방이라고 한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산과 알칼리로 녹여가지고 남는 게 있거든요. 이 남는 거를 태웁니다. 태워가지고 날아가는 걸 우리가 조섬유라고 해요. 그리고 태워서 남는 거, 재로 남을 거예요. 이 재를 우리가 조해분이라고 한다. 조해분은 거의 미네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조섬유는 사료 뒷면에 가장 의미 없는 영양소 함량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산과 알칼리에 여기 수용성 식이섬유도 다 날아가거든, 다 녹아버리거든요. 산과 알칼리에 녹지 않은 비수용성 식이섬유만이 남아있게 되고 이걸 불에 태웠을 때 날아가죠. 그래서 이 함량은 식이섬유를 대변하지 않는다. 식이섬유 함량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DM이다, 건조물이다. 그래서 수분을 뺀 거를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수분을 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기는 캔 사료죠. 이거는 건사료입니다. 캔 사료를 봤을 때 단백질 함량이 10%라고 돼 있죠. 이거는 수분을 다 포함해서 10%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수분의 함량은 최대 78%, 그냥 75% 정도로 잡아도 되겠죠. 최대 78%니까. 그럼 이 캔에 4분의 1만 건조물이라는 얘기죠. 4분의 3은 물이죠. 4배 정도 더 희석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10에서 4를 곱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공식 나오겠지만은 캔 사료에 있는 함량에서는 대부분 다 4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캔 사료에 있는 단백질 함량, 건조물 기준으로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40%죠. 여기 보면 원료도 오리고기, 그리고 물, 간, 그래서 다 단백질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이 캔 사료는 주식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오리고기하고 간만 계속 주시면은 이게 영양 균형이 맞겠습니까? 안 맞죠. 여기 보면 칼슘, 인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여기 칼슘이 굉장히 높네. 여기는 또 이건 좀 이상하죠. 이 오리에 뼈가 들어간 걸 넣었나 보다, 그죠? 칼슘과 인이 이렇게 높은 걸 보니까 곱하기 4를 넣으면 1%잖아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기는 칼슘과 인의 원료가 없지만은 이 칼슘과 인의 함량이 높은 거를 봤을 때 이 오리에 뼈가 들어간 거를 넣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40%입니다. 근데 이 건사료는 수분 함량이 여기 보시면은 10%가 맥시멈이죠. 근데 이 단백질이 26%죠. 그럼 이거는 곱하기 1.1을 하면 되겠죠. 10%가 물이니까 그만큼을 없애려면은 한 28%가 좀 넘는 수준이 단백질원이다라는 거죠. 단백질의 함량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수분을 뺀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단백질이 높은 겁니까? 이게 더 높은 거죠.
수분을 빼고 계산하셔야 된다. 비교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떤 영양소의 함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분을 뺀 걸 가지고 해야 된다. 공식은 수분이 만약에 75%다. 그럼 4분의 1이 건조물이란 얘기고, 이 건조물 또는 건물을 영어로 DM, 드라이 메터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DM을 구하는 공식은 영양소 함량에서 100 나누기 100 빼기 수분 함량. 100에서 75를 빼면은 25%가 건물이잖아요. 그쵸? 그 건물을 다시 100으로 나눠주면은 4가 되잖아요. 그 4배 정도 희석이 됐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4배를 다시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단백질이 5%다. 특히 이제 습식사료, 75% 수분 함량이 있는 습식사료에 단백질 함량이 5%다라는 얘기는 건물 기준으로 20%다. 좋은? 다시 찍으세요. 그래서 4배 정도 희석이 된 건데 이걸 100으로 올리다 보니까 곱하기 4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습식사료는 대부분 4를 곱해주면 됩니다. 대부분 75%이기 때문에. 좋은 페프를 선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원료의 질적 수준, 이거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등록 선물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허위 마케팅 여부,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 회사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허위로 마케팅하는 회사들이. 그리고 이 세 가지와 더불어 아까 제조사부터 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그 회사의 철학이라든가 R&D 여부라든가 검사를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영양소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균형을 확보하는지, 그런 노력을 하는지, 이것들을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밖에 나와 있는 거죠. 1, 2, 3번은. 허위 마케팅은 조금 알기가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뻔히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 그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예시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 네 번째는 내가 좀 열심히 봐야 되는 거죠. 밖에 잘 안 드러나는 거죠. 맨 처음에 이걸 보겠습니다. 아까 그 40%, 안 좋은 페프드 40% 해당되는 사료예요. 완벽하게 균형 잡힌 원료,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겁니다. 법적으로 이걸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균형이 잡혔어요. 이게 안 잡혀 있어요. 우리 에프코라고 들어보셨어요? 국제적인 영양소 균형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칼슘의 함량은 적어도 18%가 돼야 된다. 성견에서 칼슘의 함량은 죄송합니다. 단백질의 함량은 18%가 돼야 된다라고 영양소 함량에 대해서 일정 기준을 제시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이제 에프코라는 단체고,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데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따르는 그런 기관이죠. 거기서 여기 물론 수분이 있어가지고 뭐 건물 기준으로 하면 18%가 되겠는데 굉장히 낮은 함량이에요. 단백질은 에프코가 제시하는 제일 낮은 수준의 단백질을 제공하니까. 자, 여기 보면은 홀그레인이다 해서 곡물이죠. 이게 제일 무거운 원료죠. 맨 앞에 있으니까. 옥수수하고 밀이 있죠. 어느 게 더 많아요? 옥수수하고 밀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많아요? 모르죠. 그냥 이렇게 그냥 써져 있으니까 모르죠. 원래는 같이 이렇게 뭉뚱거렸으면 안 돼요. 순서대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옥수수하고 밀은 분명히 다른 원료들이에요. 근데 대충 썼죠. 그 다음에 콩밀이다. 여긴 콩기름, 오메가6, 그러니까 식물성 오일이 오메가6인데 콩은 굉장히 이제 식사함량이 높죠. 근데 여기는 6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메가6 없잖아요, 그죠? 오메가6는 필수 지방산이에요. 지방에는 필수 지방산이 있는데 그게 오메가3와 6를 얘기합니다. 오메가6가 없어요. 그 다음에 쌀이 들어있고, 쌀브란, 쌀겨죠. 이건 식이섬유 원료로 쓴 거예요. 그 다음 탈로를 소지방 또는 양지방이죠. 이거를 구분해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둘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은 둘 중에 하나 쓰거나 둘 다 쓰거나예요. 그 다음에 폴트리 바이 프로덕트비 있다. 폴트리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가금을 얘기하죠. 이게 닭인지 칠면조인지 오리인지 몰라요, 그죠? 뭉뚱거려 쓰는 경우가 굉장히 우리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뭘 썼는지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meat and bone meal이다. 칼슘과 인이 들어가고, 본밀은 이제 뼈를 열 처리해가지고 갈아가지고 분쇄와 갈아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칼슘과 인이 많죠. 밑이다. 어느 밑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최근에 그
안락사 시킬 때 쓰는 약물이 검출됐잖아요. 미국에서 최근에 문제됐잖아요. 미국산 그 사료에서 안락사에 쓰는 약물이 검출됐잖아요. 무슨 고기인지 모르잖아 지금.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럴 확률이 되게 높죠. 그렇잖아요. 어떤 고기를 쓰는지 제대로 안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향미제를 넣었고 요오드와 나트륨을 염을 넣었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넣었다. 아까 필수 지방산에는 제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오메가6와 오메가3가 있다. 이게 들어가줘야지만이 필수 영양소가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죠. 근데 밸런스 컴플릿 밸런스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리고 17%가 단백질, 7%가 지방. 당연히 두 개가 낫겠죠. 왜 낫겠어요? 곡물 위주로 이게 원료, 식재료 구성을 했으니까. 단백질, 지방, 물 빼고 뭐가 있겠습니까? 탄수화물이죠. 여기 이 사료에 60-70%는 탄수화물이라는 얘기예요. 맞겠죠. 왜냐면 이게 탄수화물 원료들이 쭉 다 처음에 나와 있으니까. 탄수화물은 필수 영양소예요? 그렇지 않아요. 필수 영양소 아닙니다. 탄수화물은. 이 사료를 보죠. 외국산 사료인데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어요. 다행히. 옥수수가 1원료고 옥수수 글루텐 밀이 2원료고 치킨, 내장, 밀 3원료, 4원료가 또 이제 콩가루, 그 다음에 소 기름 쭉 이렇게. 원료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죠. 일단 밀이다라고 하면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거의 다 위생적으로 관리 안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거의 다 사람이 먹는 거를 빼고 남은 거, 뼈와 살코기 붙은 거를 씁니다. 여기는 외국산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 왼쪽에 있는 네 가지가 외국에서는 법적으로 무조건 표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이 네 가지는 표기 안 해도 됩니다.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표기해야 돼요. 추가로 여기 조섬유, 조회분이 없네. 조회분을 표기 안 했네요. 조회분 표기해야 되는데 수분을 했네. 이게 좀 잘못됐죠, 이 회사. 여기 친절하게 셀레늄하고 비타민 E를 표기해놨는데 셀레늄 0.125mg/kg 이거는 균형이 안 맞아요. 그 에코에서는 적어도 0.350 이상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친절하게 써줬는데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왜 이걸 썼을까? 그냥 쓰지 말지. 이거 셀레늄 결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굉장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안 쓰니만 못했죠. 이걸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판매됐었다가 지금 이제 판매 안 돼요. 단종됐거든요. 피쉬 밀이다라고 돼 있고 쌀이고 옥수수 글루텐이 있고 옥수수가 있고 밀이 있고 동물성 지방이 있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죠? 괜찮아요. 그리고 그런데 주원료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흰살 생선.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영어랑 한국말이랑 같이 보셔야 돼요. 항상. 그 다음에 쭉 가다가 갈릭 파우더. 이게 뭐예요? 마늘 파우더. 그 다음 쭉 가다가 한 번 더 갈릭 파우더. 근데 여기는 마늘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사료? 대충 만들었죠. 대충 만든 거예요. 그냥 막 만든 거예요. 막. 이거 지금 판매되는 거예요. 찍지 마세요. 이거 괜히 또 닭고기 분말 뭐겠습니까? 치킨 밀이겠죠. 치킨 밀이라고 썼네. 그 다음에 쭉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근데 여기 이렇게 미네랄 보충제 해가지고 대부분 80-90% 다 이렇게 써요. 우리나라 회사들. 철 뒤에 뭐가 붙었는지 구리 뒤에 뭐가 있는지 이것까지 다 써줘야지 이게 더 좋다. 근데 여기 또 킬레이트 미네랄 해가지고 철이라고 썼는데 아마도 이거는 흡수가 잘 되겠죠. 킬레이트 미네랄이 없다라고 우리가 뭐 좀 봐야 되겠죠. 영문을 보시면 치킨밀, 라이스 돼 있고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 이게 아마도 식물성 단백질 둘 중에 하나예요. 콘 밀이든 글루텐 밀이든지 윗 글루텐 밀이든지 밀 또는 옥수수 글루텐이에요. 그리고 다시 치킨 밀이 나오죠. 다시 쌀이 나오죠. 다시 베지터블 프로틴이 나오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대충 만들었죠. 그렇잖아요. 진정성이 안 보이잖아요. 내가 만드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
얘네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음식, 제공해야 되는 음식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대충 여기 홈메이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떻게 만드세요? 심혈을 기울여 만드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대충 만드시지 않잖아요. 그죠? 흰살 생선, 이게 과연 밀일까 아닐까? 이걸 알려면은 반드시 영문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미네랄 믹스해가지고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어떤 건지 몰라요. 이게 흡수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밑에는 그냥 정상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데 닭고기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영문으로 표기하면 뭐가 됩니까? 치킨이죠. 밑에 영어는 뭐라 돼 있어요? 두 개 다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래서 봐야 됩니다.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사료 만들어가지고 닭고기를 넣었다라고 하면 전 이렇게 할 거예요. 생고기라고 강하게 강조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어요. 생고기라고 강하게 강조하는 데가. 이거 맞아요, 생고기. 굉장히 투자 많이 한 거예요. 생고기를 아까 그 사료 공정 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가루화된 거를 처리하기는 굉장히 용이한데 생고기를 처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큰 회사들 특히. 그래서 특별한 어떤 기계 장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생고기를 또 쉽게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작은 회사예요. 간식류 있잖아요. 생고기 많이 쓰거든요. 그 간식을 만드는 회사에서 사료를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또 생고기를 잘 또 쓸 수가 있어요. 보면 반대로. 근데 생고기라고 강조하는 회사는 생고기를 씁니다. 보면. 근데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닭고기 이거 맞을까 안 맞을까? 이건 영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알 수가 없다. 근데 이 회사가 닭고기를 진짜로 그 치킨을 썼다면은 생고기를 썼다면은 저는 눈에 불을 켜고 막 마케팅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쭉 옥수수, 감자, 대두박에서 쭉 들어가고 이분은 이 사료에서는 한우를 되게 강조해야 해요. 인산칼슘은 인과 칼슘을 합친 겁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0.9%, 0.4% 두 개 합치면 1.3%죠. 1.5% 정도 되겠죠. 이상이니까. 한우는 1.5%보다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간 거예요? 외국에서는 20몇 프로인가 이상 들어가야지만이 이게 주원료로 쓴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직 우리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아주 조금 들어가도 우리는 이걸 넣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한우와 홍삽의 절묘한 조화. 여기 이제 퍼피라고 돼 있잖아요. 퍼피는 칼슘과 인의 그 제공량이 좀 더 많아야 됩니다. 성견에 비해서. 자라나는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에코에서는 적어도 자견의 경우 1.2% 칼슘, 인은 1% 이상을 제공하라고 돼 있어요. 이 사료 먹이면 돼요, 안 돼요? 퍼피한테? 안 돼요. 왜냐하면 칼슘과 인의 함량이 기준에 안 맞잖아요, 그죠? 비율도 안 맞아요, 비율도 이제 칼슘이 2배 이상 많으면 안 되거든요, 인에 비해서. 대충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이 두 가지 사료는 다른 용도로 먹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피부에 좋고 하나는 장에 좋은 거예요. 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곡물들 쭉 뭐가 먼저 들어갈지 몰라요. 그 다음에 어떤 육류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육류 여기 나와 있네, 그죠?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이걸 썼겠네. 위에도 똑같이 곡물 썼고 똑같죠? 원료 순서 똑같잖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고기만 약간 비틀어졌네, 그죠? 양, 소, 닭이네. 여기는 소, 닭, 양인데 이거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죠? 다 똑같잖아요, 순서가. 그리고 함량도 또 영양 성분, 그 등록 성분도 다 똑같죠? 다 똑같잖아요. 이 두 개는 다른 용도로 먹이는 사료입니다. 맞아요? 아니죠. 그 회사 한 여러 제품이 있을 텐데 여러 제품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별로죠. 원료의 질적인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죠. 이거는 생식이에요. 그 생식 업체에서 이제 등록해 놓은 거를 가져온 건데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밑에 다시 쓴 거거든요. 수분이 66% 이하다. 그리고 표기된 게 조지방이 20% 이하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지방의 함량은 이상으로 표기해야 됩니다. 일단은 법적으로 조금 이제 약간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 지방, 그 생식의 지방 함량, 그러니까 건물 기준 지방 함량 얼마나 되겠습니까?
곱하기 한 2.5 정도 해야 돼요, 그죠? 한 3배 정도 농축된 거니까. 그러면은 한 40%가 넘어가죠. 저단백 고지방, 굉장히 지방 함량, 지방이 반 가까이 되죠. 저단백 고지방. 근데 단백질이 그래도 좀 높으니까 그나마 봐줄만한데, 중요한 거는 단백질이 낮고 지방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은 췌장염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아직 단백질도 높고 지방도 굉장히 높은 경우에 췌장염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잘 몰라요. 왜냐면 동물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애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1947년도에 실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단백 고지방, 그때 지방 함량이 한 35%, 췌장염이 발생했죠. 그래서 지금도 고지방 사료가 췌장염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좀 더 봐야 돼요. 왜냐면 그때 당시 실험은 너무 저단백이었거든요. 단백질이 7% 수준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단백이었기 때문에 고단백 고지방에서 과연 췌장염이 생길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밑에는 뭐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 펫푸드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냥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원료의 질적 수준이 별로 안 괜찮죠? 이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여기 치킨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여기 칼슘과 인해 함량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많은지 여부를 몰라요. 어쨌든 밀은 아니잖아. 열 처리가 과도하게 안 됐다는 얘기죠. 흡수율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그 다음에 헤링은 청어거든요. 자, 이거 오메가3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 원료에 오메가3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닭 간이 들어갔고, 콩이 들어갔고, 치킨 팻이 들어갔고, 연어, 여기 오메가3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자체 오메가3고, 그 다음에 말린 치킨, 이거는 아마도 뼈가 없겠죠. 스프레이, 드라이드라고 돼 있으면은 거의 뼈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요오드, 식재료 쓰고, 쭉, 여기도 오메가3 들어갔죠. 오메가3가 많죠? 그 오메가3 양이 많아지겠네. 이분들이 친절하게 써놨어요. 오메가3 1.2%. NRC에서, 에코, NRC, 에코는 아닌데 NRC라고 또 다른 이제 영양 함량을 규정한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서는 오메가3의 최대 허용량을 1.1%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1.2%도 괜찮다고 봐져요. 근데 좀 높죠.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오메가6가 너무 낮을 때예요. 오메가6가 너무 낮을 때. 근데 이제 오메가6가 이 정도면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오메가3는 너무 높아 보이는데 오메가6는 좀 확보돼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다. 어찌됐든 NRC를 따르진 않은 거예요, 이 회사는. 그리고 원료는 아까 우리가 먼저 봤던 다른 펫푸드 회사들보다는 훨씬 더 좋죠. 훨씬 좋잖아요.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 미네랄 해가지고 여기 아연 아미노 애시드 컴플렉스다. 이거는 아연 뒤에 아미노산을 붙였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아요. 철 뒤에 아미노산을 붙였으니까 흡수율이 높습니다. 근데 나머지 비타민이 있고 미네랄이 있고, 이거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다. 나빠 보이지 않은 어떤 펫푸드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부터 먼저 선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 회사에 이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괜찮네. 일단 첫 번째 평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걸 만드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입 사료인데 이제 고양이 사료예요. 강아지 사료 아직 못 찾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양이 사료인데, 일단 칼슘인 비율이 깨져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유기농 닭, 유기농 완두콩에서 어쨌든 유기농을 썼으니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 수출원이 있죠. 그리고 수입원이 있고, 외국산 사료죠. 이거는 밑에 재포장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재포장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오메가3 지방산하고 6 지방산은 사료 만드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 분사해 주거든요. 뿌려줘요. 스프레이 형태로 뿌려주는데, 이게 바깥에다 코팅된 형태다 보니까 산소하고 만날 일이 많잖아요. 오메가3, 6 지방산은 산소하고 만나가지고 산패가 됩니다. 그렇게 페록사이드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해내요.
그래서 우리가 사료를 먹일 때 한번 뜯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달 이내에는 다 먹이는 게 좋아요.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오메가 3, 6가 3폐가 되는 3폐의 산물인 페록사이드 양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뜯으면 빨리 먹여야 돼요. 산소하고 한번 맞닿기 때문에. 산소하고 한번 맞닿게 한 거죠. 그러므로 이 사료를 만약에 구입하셨다면 유통기한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게 좀 오래 다른 데 있었던 거라면은 산소가 한번 들어간 거기 때문에 3폐 수준이 좀 더 높을 거다라는 거죠. 여기도 이제 신선한 닭고기 해가지고 25%. 자, 그 다음에 감자가 들어가고 칠면조가 들어가고 가금류 단백질, 이거는 아마 살코기를 건조해가지고 넣은 것 같고, 가금류 지방 해가지고 쭉 해서 연어 오일까지 쭉 해서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칼슘하고 인이 높은 편이에요. 다른 곳에 비해서. 보통 이 정도, 인이 1% 가까이 되려면은 인산칼슘을 넣어줘야 돼요. 뼈를 넣든지 인산칼슘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 인산칼슘이 없잖아요. 원료에 없어요. 보통들 많이 넣어주세요, 사료에서. 그럼 여기는 뼈가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치는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20% 이내 오차 안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되는데, 인산칼슘이 없고 칼슘과 인의 함량이 높다. 이 말은 뼈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표기가 의아스러운 거죠. 이 경우는. 이건 외국산 사료인데 수입해 오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파슬리 많이 먹이세요? 파슬리. 이거 너무 많이 먹이지 마세요, 파슬리. 파슬리는 좀 많이 먹였을 때 독성을 띠는 식물이에요. 그 다음에 뼈를 발라낸 오리 잘 번역했고, 오리 가루 원래 이제 그 오리 육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근데 뭐 이렇게도 무방합니다. 건조 계란 쭉 제대로 잘 번역하다가 여기 보면은 카놀라 오일, 코코넛 오일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 탄산칼슘 앞에 카놀라 오일, 코코넛 오일 여기 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거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안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카놀라 오일하고 코코넛 오일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원래 영분 안 들어가 있죠. 그냥 넣은 거죠. 그렇게 쭉 들어가 있고, 특히 여기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개사료를 고양이한테 주지 말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백질 함량부터 해서 타우린 확보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보존제와 관련돼 가지고도 있고, 그리고 뭐 나머지 뭐 나이아신이라든가 트립토판이라든가 이런 필수 영양소들의 함량이 좀 확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이거는 강아지용 간식입니다. 근데 수분 함량이 좀 높잖아요. 반습식이잖아요. 곰팡이가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가 안 쓸게 하는 물질을 넣어줘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프로필렌 글라이콜이죠. 이 프로필렌 글라이콜을 강아지 간식에 곰팡이가 안 쓸게 하려고 넣어준 거죠. 근데 이 프로필렌 글라이콜을 고양이가 먹게 되면 용혈성 빈혈을 일으켜서 죽게 돼요. 그래서 고양이 개간식, 특히 이제 이렇게 수분 함량이 어느 정도 있는 개간식기에 이제 이 곰팡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넣어놓은 이런 물질들, 보존제가 고양이한테 치명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우리 50분 진행했는데 10분만 좀 쉬었다 갈까요? 여러분들 이거 주식으로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휴식 시간 다음에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